우선 질문하신 그 뉴타운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요청됐으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뉴타운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이라는 수많은 개발 계획들의 기초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여지면 오세훈 시장이 일기가 들어서면서 뉴타운에 대한 추가적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뉴타운 4차 뉴타운의 개발에 대한 발표 없이 기존에 추진했던 뉴타운만으로도 굉장히 벅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현재 뉴타운을 완성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개발 계획을 했다가는 서울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모든 구역에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멸실주택에 따른 공급이 전혀 앞서가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개발을 유지해서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추가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개발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조그마한 구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비 기반 시설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계획하고자 했던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뉴타운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되느냐? 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그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올해만 해도 벌써 4차례에 걸쳐서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다 그때마다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앞으로 구체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뉴타운이라는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계속 유지돼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현 교수님. 예, 저는 전세 제도를 정근대적이라고는 절대 쓰지 않았고요. 다만 전세는 뭐 우리 고유의 제도이고 이게 갖는 뭐 일종의 시장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왜곡적인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그게 우리 부동산 임대 시장에 아주 크게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정근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국가 중에 내가 살지 않는 집을 임대할 경우 등록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실제 그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고 민간에서 임대하는 주택의 불과 3%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억제한다든가 자동계약 갱신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시행될 기반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근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인철 교수님 말씀에만 조금 답을 드리면 어쨌든 정부 정책이 그동안 널뛰기를 해왔다는 게 국민들의 제일 큰 불만이기도 하고 불신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원칙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 역시 어느 하나의 편향으로서의 이 정책 지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최소한 이것 정도는 규범이다라고 할 수 있는 원칙을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적어도 그 어느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난 40년은 사실 그걸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위한 토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편향성을 가진 어느 영역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시장의 토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원칙이다. 예. 자, 우리 김성덕 소장님 아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죠.
예, 아무튼 가진 이제 특성 때문에 뭐 그런 변동이 뭐 저희들도 이제 연구하면서 정책을 지켜보면 답답한데 아예 뭐 이제 정책을 안 하던가 아니면 좀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이렇게 조처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면 좋은데 뭐 두 개 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 내에서도 공무원들은 또 그런 어려움은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뭐 공급 부분을 얘기한다든가 하면 전혀 정책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문제가 터지고 관심이 집중되고 자원이 모일 때 그때부터 움직이게 되니까 그건 이제 한계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민간의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잘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자 오늘 나눔의 막을 내리면서 제가 몇 마디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지금 한 서너 시간 동안 일중에서 토론하고 지금 경청하는 것의 키워드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더 좁게 얘기하면 정책입니다. 정책. 이 정책, 뭐 부동산 정책, 토지 정책, 주택 정책 뭐든지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 규제와 시장 자율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부 규제가 얼마만큼 시장에 정부가 얼마만큼 규제하느냐. 이 규제의 정도와 방법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소위 메커니즘인데 제가 지난주에 바로 중국 칭화대학에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칭화대학은 잘 아실 겁니다. 베이징대하고 칭화대학이 중국의 거대한 나라의 두 개의 쌍두마차인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서 주택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홍콩의 유명한 닥터 추라는 분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주택정책의 그 패러다임을 한 서너 가지로 분류를 해보니까 자유시장 지향적 정책을 하는 나라를 군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 그건 주로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큰 군은 뭐냐면은 사회복지적으로 주택정책을 한다. 소셜 웰페어 정권이다 해서 스웨덴, 덴마크 주로 북부라든지 서유럽 국가를 얘기하고요. 여기까지 이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 분류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 놀랐는데,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영어로 interventionist approach, 즉 개입주의적 접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 유명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을 상당히 시장에 많이 개입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지목을 해서 이 세 개의 나라군의 정책의 다양한 장단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이 프리마켓 그런 접근이 좋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적이 나쁘고 이런 의미 좋고 나쁘고 아니라 그 특성들을 그렇게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나라마다 그렇게 접근해야 할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고 관습이 있고 철학이 다 있다. 그래서 자기는 좋고 나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은 뭐냐면 이것들을 믹스하다. 시장경제적 요소, 사회복지적 요소, 정부 규제적 요소를 믹스를 해서 가장 그 나라에 적합한 정책 모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자유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가느냐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과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정말 귀중한 세 분의 주옥 같은 발표, 그 다음에 또 지명 토론자 아주 유명한 코멘터, 끝까지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포럼이 우리 세종대학의 부동산 연구자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갖습니다.